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0.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 좀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이 HLB 그룹주 자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이 어제, 정말 좀 화나는 일인데, 이 제노포커스의 지분을 누가 샀죠? 진양곤 회장이 제노포커스의 지분을 샀다고 어제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은 7억 정도 장내 매수로 진양곤 회장이 샀는데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HLB의 주가를 현재 잡아줘야 되는 거가 당연한 건데 이 자회사 인수한 것도 주주들은 화나 죽겠는데 자회사의 지분을 장내 매수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좀 화는 나지만 HLB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뭐 버티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계속적으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버텨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HLB의 세력들의 특징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한 번에 올려버리죠. 그쵸? 항상 이렇게 죽을 것처럼 빼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를 올려버립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올리다가도 쭉 빼버리고 다시 올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된단 말이야. 과거에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걸 보면 어때요? 주가 자체가 방향성이 말도 안 되죠. 자, 31,000원에서 어디까지? 58,000원까지 순식간에 두 배가 올랐다가 그죠? 다시 3만원까지 빠지고 다시 두 배가 오르고 다시 빠지고 이 변동성이 엄청나요. 그래서 주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 54,000원, 55,000원에서 어떻게 돼요? 단 며칠 만에 자 봐봐요. 고점을 찍은 구간에서 6월 5일에서 자 이 구간 자 8월 2일 아니면 여기를 볼까요? 7월 14일 단 한 달 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잘 보시면 자 55,000원에서 어디까지 뺐죠? 어디까지? 37,000원까지. 자 말도 안 되게 뺍니다. 30% 이상을 단 한 달 만에 빼버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자체가 지금 10월 10일에서 그죠? 10월 10일 종가가 여기잖아요. 81,000원. 81,000원에서 위에 고점으로 치면 97,000원 치면은 자 97,000원에서 자 지금 주가 6만원까지 며칠 걸렸죠? 빼는데 35% 정도 빼는데 단 두 달도 안 걸렸습니다. 그쵸? 이 시가총액 10조짜리를 30% 이상 빼버리는데 두 달밖에 안 걸렸다. 그쵸? 두 달도 안 걸린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근데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건 또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야. 이게 빼버려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빼버려도 죽을 것 같아도 또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35,000원 구간에서 이 6만원까지 몇 프로요? 80%를 또 올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자 8월 13일에서 언제? 9월 21일 또 한 달이면은 얼마? 80% 그냥 올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변동성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그래도 이렇게 한번 올라와 주니까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은 버티면서 끌고 가되 결과적으로 클래스 2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비모 실사가 예정이 됐고 지금 11월 중순쯤이면 실사에 대한 부분이 완료된다고 하죠. 지금 11월 13일인데 비모 관련된 이슈가 뜨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MC 관련된 이슈까지 떠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비모에 대한 실사 관련된 내용이 떴을 때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잡아줄 수가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CMC 일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증폭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모르는 재료 또한 등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이 진양곤 회장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진양곤 회장은요 주가가 오를 때 기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주주들을 더 화나게 하려고 하는지 절대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아요. 주가가 빠질 때는 그죠? 등장 안 해. 뉴스도 안 나와.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제너포커스 인수하고 제너포커스 장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HLB 글로벌 때도 그랬죠. HLB 글로벌 때도 똑같았어요.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다. 근데 이런 일들 후에 항상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언론에 등장을 하죠. 근데 그때가 뭐예요? 항상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이걸 지금 5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거든. 사실 주가 위치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과거도 계속 똑같았잖아요. 자, 올라갈 때 등장, 빠지면 안 나오고, 올라갈 때 등장, 빠지면 안 나오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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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빠지면 안 나오고. 그쵸? 요렇게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지금 힘든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알죠? 그 진양군 회장 이런 식으로 이 제너포커스 인수하고 이런 거 여러분 팔고 싶은 거 아는데 여러분 팔고 싶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HLB 목표 주가가 세력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만 원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평당 8만 원, 9만 원인 사람들이 20만 원까지 올리면 2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못 팔 수가 있어요. 근데 평당 3만 원에서 4만 원 되는 사람들이 20만 원까지 올리면 몇 배요? 6배입니다. 6배. 5배에서 6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매도하는 거랑 물량 자체가 틀릴 거고요. 왜? 평당 3, 4만 원 사람들 물량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곡점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터지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이 구간에서 최대한 떨궈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주들 울분 터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 제너포커스 하는 거 인수하는 거 말도 안 되고요. 진양곤 회장이 장내 매수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HLB 주주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럼 기존에 HLB 들고 있던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쳐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계속 조금씩 물량을 덜어내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강력하게 끌어올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HLB가 결과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할 때 자, 9월 30일 주가 얼마죠? 주가 18,000원일 때 85,000원까지 5배가 올라가는 게 정확하게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딱 3주 만에 5배가 올라갔어요. 3주 만에. 자, 이러한 상승이 결과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뭐 하자?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기다렸다가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하자. 자, 올라가는 건 3주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올라가는 건 3주면 되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점에서 고점까지 천천히 올라가도 두 달이면 80%를 올렸어요. 주가를. 이걸 이해하신다라고 했을 땐 클래스 2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3월 20일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결과가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여러분 힘들게 하겠지만 즐거운 날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즐거운 날에 취하지 말고 지금의 이러한 더러운 기분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매도 타점을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번호 몇 번이죠? 010 9201 자, 632구로 제가 텔레그램방 하나 만들어 놓을 거니까 만들어져 있죠? 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1650분 정도 들어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HLB 세력들 이때도 말씀드렸죠. 10월 10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하락하기 전이요. 말씀드린 내용인데 뭐라 그랬죠? 자, HLB의 계속적인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 HLB를 5년 동안 움직이는 세력 패턴 뭐요? 뺐다 올렸다 이 패턴. 그 손절 버튼 누르기 전까지 뺐다가 올리는 패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클래스 1, 2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다. 왜? 일정이 움직여요. 그래서 일정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쵸? 지금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을 뉴스 뭐 짐작할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클래스 2가 나오니까 지금 뭐요? 사람들이 클래스 2 나오니까 이거 실패 아니야? 그쵸? 나오지도 않은 이슈를 통해서 미리 생각을 한다라는 거. 왜? 사람들은 주가의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 이때도 봐봐요. 가남 관련돼서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통과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주가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는 통과가 되니까 주가가 올라간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양곤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99% 승인된다고 하고 HLB 쪽에서도 99%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가남은 승인됐다라는 그러한 좀 인식이 퍼지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 맨날 보여드렸지만 2분의 1 분할 매도를 말씀드려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왜 아무도 듣지 않을까요?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래스 2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지.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클래스 2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을걸요. 근데 이러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한 번에 증폭시키는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면 폭등이 한번 쫙 나오게 되면 이 클래스 2가 결과적으로 승인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생기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폭발적인 기대감과 더불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HLB 세력들은 노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리는 제가 제가 평단을 제가 1차 매수 신규 진입 관점 6.3에서 6.4, 그다음 2차 진입은 5.7에서 5.8, 아니 5.9. 여기서 2차 진입해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 근데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된다. 제가 항상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전 찬티도 아니고 안티도 아니고요. 수익을 정확하게 내야 된다는 관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내년 3월 20일에 이 HLB가 FDA 통과해서 승인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있죠. BMS, 옵디보 여보이의 면역 항암제가 4월에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암 관련돼서 승인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옵디보라는 이 면역 항암제는요, 연매출 13조짜리의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만큼 HLB랑 경쟁을 하게 됐을 때 HLB가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고 의사 약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면역 항암제예요. HLB, 칼리주맙, 리보세라니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그죠?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승인 성공에 대해서 베팅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HLB가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뭐 50억에서 100억 들었다? 헛소리입니다. 몇 천억은 써야 돼요. 정말로 유통망 구축하는데 로비 자금 쓰는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몇 천억이 들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유통망 구축과 마케팅 구축 그리고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뭐가 중요하다? 증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제너포커스를 인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계열사의 지분을 늘리는 구조 또한 결과적으로 간암 성공 시에 대규모 자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까지도 엿볼 수가 있겠죠. 큰 그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승인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승인이 됐다고 하면은 진짜 조금 더 올라갔다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밸류체인 구축을 된다라고 하면 여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이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이 좀 저랑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 3월과 그리고 5월 이때 2분의 1, 2분의 1 분할매 추천을 드리고 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회사 입장 99% 승인, 진양곤 회장 입장 99% 승인. 너무 승인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 보이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인데 주가를 부양을 누구를 위해서 주가 부양하는 거지? 개인들한테 물량을 단기적으로 넘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상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마찬가지로 이번에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진양곤 회장이 등장을 하면서 주가 부양에 힘쓴다? 이거 뭐야 돼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구간 HLB 관련돼서 같이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띄워놨죠. 위에 번호로 HLB 입장이라고 딱 5글자 남겨주시면 당연히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010 자, 9201 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24년도 1월, 2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비만 치료제죠. 그리고 3월, 5월에 분할 익절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비만 치료제 대봉 LS와 대화제약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9,000원대에서 다
27,000원,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물보안법. 자,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IRA 법안이랑 굉장히 동일한 미국 법안이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이에요. IRA는 원자재와 장비를 중국에서 들여오지 마라. 생물보안법은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 맡기지 마라.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모든 수혜는 우리나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 수혜를 받고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할 거라는 게 뭐예요? 주식시장의 상승 원리입니다. 기대감. 맞죠? 자, 근데 지금 IRA 법안 통과되고 나서 2차전지 폭등했죠. 지금 뭐 남았습니까? 생물보안법 트럼프 서명 남아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에요. 관세 60% 매긴다고 하는 트럼프가 통과 안 시키겠습니까? 100% 통과시키겠죠. 뭐 주식 100%는 없지만 트럼프 성격상 99% 통과죠. 그러면 이거 통과되는 순간 어떻게? 바이오 랠리 펼쳐질 수 있다. 그러면 HLB도 같이 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물보안법 CDMO 관련된 이 히든 종목 또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히든 종목 넣어 놓을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한 모든 대응은 몇 번?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 히든 종목 영상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만원, 5만원대 잡아서 분할 매도하실 수 있었던 이러한 기법들은 이 기대감을 이용하는 기법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기법도 영상 마지막에 넣어 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HLB 입장은 위의 번호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과 이 기법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